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4월 들어 시장에 온기가 조금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0.9%, 0.6%, 그리고 코스닥은 1.9%가량 올랐는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조금 더 기대를 걸게 하는 건 수급의 변화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4월 들어서 2조 1천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데요. 자,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정수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오늘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도 서울경제TV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전망부터 전해주실까요? 예, 지난주 주말에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 시장도 강보권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는데요. 우선 지난 주말에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좀 탄력이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마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반등이 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 지수를 좀 이끈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 부분들이 좀 영향이 더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리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좀 들어와주면서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7거래 만에 매도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연속성에 대한 여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수에 있어서의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 쪽보다는 강하게 지수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종목이라든가 섹터별 흐름들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수급 개선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연기금 쪽에 있어서 이 보유 비중을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보다도 매도세는 좀 잦아졌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여태까지 좀 외국인 연기금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 이미 많이 나왔던 종목군들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좀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예, 우선 어닝 시즌이에요.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투자에 맞춰서 포커스를 좀 맞춰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대형 섹터들 실적이 좀 나와줬어요. 예비치 발표가 좀 있었죠. LG 쪽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예비치가 좀 발표가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들 같은 경우 그렇게 크게 종목군들 같은 경우 크게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적인 그런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지수가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는 지수 관련주들이 치고 가지 못한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은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좀 더 유리한 그런 수단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지루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지수 하단 권역부터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었는데 그때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여전히 보유 전략이 좀 유리하다라는 점,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83,000원 이하로 좀 밀리게 된다라면 저가 매수세가 좀 충분히 들어와 줄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3,000원 이하 권역에서는 부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강 쪽과 건설, 건자재,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좀 반등이 거래소 시장보다 강하게 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바닥 권역으로 좀 들어온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바닥 권역에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 바닥 권역에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뭐 가격적인 급락보다는 반등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보다도 이슈와 모멘텀 거리를 보유한 그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는 일단 단기적인 이슈거리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엔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3월달 중국 쪽에 있어서의 월간 굴삭기 판매량이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건자재, 건설 기계 쪽이죠. 거기에 따라서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 보게 되면 현대건설기 같은 21선 좀 지지가 받고 있죠. 두산 밥켓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기업들을 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수급 배선주는 좀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LG와 SK 배터리 분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화학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장비주들이나 소재주들, 뭐 첨보라든가 이노메트리, 포인테크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최근에 갭상승을 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접근하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회사에 대한 이슈적인 상장 이슈 부분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다라는 거.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오늘장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12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장이 쉬어가는 주말 사이에도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뉴스는 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금요일 저녁에는 연계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이탈 범위, 이 전략적 자산 배분 이탈 허용 범위가 기존의 2%에서 3%로 확대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 이탈 범위는 5%로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기계적 매도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전격 합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합의금은 2조 원, SK가 LG에 현금 1조 원과 또 로열티 1조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10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다. 아니면 이번 합의의 진정한 승자는 바이든이다. 이런 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관련주들 흐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개장 상황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실적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고요. 삼성전자 0.48% 오른 84,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0.26% 상승인데요. 38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 3% 넘게 뛰고 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전지 끝내고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서 시장은 양사의 모두 윈윈이고 일단 최악을 피한 SK이노베이션이 가장 큰 수혜를 본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1%가량 상승인데 단기 실적보다 사공장 수주 모멘텀이 주목하자라는 매수 리포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현재 보합권인데요. 카카오는 오늘 액면 분할 앞두고 오늘부터 14일까지 거래가 정지됩니다. 꼭 확인을 하시고요.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는 북미 최초 웹툰 플랫폼 타파스를 인수를 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웹소설 플랫폼 인수에 이어서 본격적인 북미 시장 진출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0.6%가량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삼성 SDI 0.9% 오른 66만 9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0.23% 오른 3,139포인트, 지금 3,140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3% 오르면서 990포인트 선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시젠이 1.9%, 2% 가까이 오릅니다. 지금 코로나 4차 유행과 증자 휴가에 다시 시총 3위로 복귀한 모습인데요. 오늘도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0.5% 압박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에코프로비엠 8.4% 오릅니다. 지금 양극재 고객사인 LG와 SK 소송 합의로 매출 불확실성이 해소된 모습입니다. 8% 넘게 오르면서 18만 3천 지나가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3% 넘게 빠지면서 86,100원으로 출발합니다. SK머티리얼즈 지금 박스권 흐름 지속하고 있는데 오늘장은 0.7% 상승으로 32만 2,6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지금 0.3%가량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개장 상황과도 종목 같이 해주시죠. 네, 자, 금융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해외 시장이 급락이 없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은 나올 일이 없겠죠. 그래서 전일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그 비중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의 흐름들 속에서 매도 규모가 좀 줄 것이다. 내지는 매도 규모뿐만 아니라 매도 규모가 주는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매수가 될 수 있는 대형주들. 그래서 한 8조 정도, 8조 6천원 정도 가량의 여유가 생겼다라는 국민연금의 올해 그 목표치 이런 부분들의 이슈로 일단 대형주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는 쪽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전날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거래소에 비하면 지금 차트를 보면은 거래소에 비하면 코스닥이 61선과 21선의 이격을 벌리면서 올라가지고 있는데 이제 전고점 1007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심심하면 톡하고 하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 흐름들이 최근까지 흐름들이 좋았는데 코스닥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거래소 같은 경우도 따라갈 거예요. 근데 이걸 넘어간다라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장은 박스권 내에서만 움직여줘도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좋지만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종목들이 안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차별화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좋은 종목들은 잘 고르면 알아서 올라가게 되는데 어쨌든 코스닥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수의 관련주 쪽에서 증권주 같은 경우들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거기다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증권주 흐름들은 최근에 좋았기도 했고 그래서 눌리는 증권주를 잘 보신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건설 섹터 얘기들 좋은 얘기 나와주고 있고 재건축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건설주, 중소형주 건설주 그다음에 페인트, 시멘트, 리모델링, 건재재 관련주들 그다음에 대형주 아까 말씀드린 순환매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서 뭐 지금 오스틴 공장 얘기도 다시 나와주고 있는 뭐 삼성 반도체 얘기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탄소 얘기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은 결국은 시장은 하방보다는 그런 이슈가 있는 바닥에 있는 순환매주들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 철강주 뭐 이런 쪽들 이런 쪽들이 순환매가 계속 나와주면서 강세를 좀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코스닥이 천을 회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은 주목을 하면서 어차피 급락은 없어요. 어차피 급락은 없을 시장이기 때문에 만만한 실적이 받쳐주는 혹은 바닥에 있는 순환매들을 위주로 공략을 하면서 가면 그렇게 크게 뭐 이번 주 다음 주에서
깨질 일보다는 벌 가능성이 높은 장이다. 그래서 4월달 장은 3월달보다는 훨씬 좋은 장이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 3가지 정도 살피고 오늘의 그다음에 추천주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 질문 종목으로 올라온 종목은 신세계건설. 자, 건설주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신세계건설. 자, 신세계건설은 좀 많이 떴죠. 여기 바닥에서 이렇게 한번 뜨고 조정받고 또 뜨고 조정받고 전날도 강하게 움직였는데 일단은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민주당 보궐선거가 패배를 하면서 이재명에게도 악재로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낙연의 몰락과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들이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들이 일괄 사퇴를 했죠. 그래서 이재명의 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그래서 인맥주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건설주들은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존의 건재주들이 좀 흔들림이 좀 나왔고 주로 이제 직접적인 시공이 가능한 건설수 위주로의 상승세가 최근에 좀 보여졌으니까 아마 거기에 따른 건설 경기 활성화 기대감으로 신세계건설도 여기서 죽지는 않을 것 같고 눌렸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위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4만 원 정도는 지지가 돼야 되고요. 45,000원도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고 그래서 요 자리가 깨이지 않는 선에서 뭐 행보를 하든 여기서 버텨주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튀어오르면 아직 코스닥이 1000을 안착을 아직은 안 했고 거래소도 뭐 3266을 아직 돌파한 건 아니니까 뭐 돌파의 시도 돌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시도만 나와도 종목들 테마주들은 힘을 한번 으쌰하고 한번 내주니까 그래서 한 목표치는 이전에 있었던 정고점 정도 뭐 61,000원 정도까지는 자리다 돌파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 뭐 주가 전망도 일단은 바닥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상승 방향이 아직은 힘이 남아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머니큐브입니다. 머니큐브 몇 번 상담을 드리기도 했는데 머니큐브 지난번에 상담을 드렸을 때에서는 윤석열 관련주 쪽으로도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정치 테마에 엮이기는 하지만 얘네들이 그 은나노 와이어 개발을 한다라는 사실이 부각이 돼가지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이슈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그 핵심 주력 제품들로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샤오미도 그렇고 계속 주력 제품을 그쪽으로 라인업을 계속 변경을 하면서 그래서 은나노 와이어 개발을 하고 있는 이슈가 돼서 머니큐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이슈보다는 정치 테마주에 엮여서 지금 급등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지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관련 뭐 애니 능률이라든지 뭐 아이크래프트, 웅진시크빅, 뭐 웅진 관련주들 최근에 윤석열 관련주들이 다 급등이 나오니까 거기에 엮여가지고 지금 테마주로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본 이슈는 뭐 정치 테마주보다는 그래도 폴더블 폰에 대한 이슈를 봤을 때에서도 물론 지금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좀 오버한 감은 있긴 하지만 뭐 정고점에 아직 그 이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신고가권은 아니니까 조정을 받아도 다시 상승을 하면서 한 8,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사람들은 매수하기에는 지금은 좀 부담이 되지만 6,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단타를 하겠다. 그러면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6,000원 깨지면 그때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던져야 되는 그래서 이거는 빠른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고점 부분에서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동방처럼 무너질 거예요. 고점에서 빠질 때에서는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마이너스 55% 빠져있는 지금 동방인데 마이너스 57%네요. 빠지면 두 달 만에 마이너스 57% 빠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이런 종목들은 아예 얼씬도 안 하면 뭐 크게 먹을 일도 없겠지만 당연히 깨질 일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떠있는 종목은 초보자들은 기피하시고 선수들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이제 넷마블. 넷마블은 여러분들한테 안전해서 바닥에서 이제 줬던 종목인데요. 이거 추천주로 3월 24일 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고, 다른 게임주들 웬만한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반등을 이뤘는데 얘네들은 많이 빠졌고 바닥에서 만만해서 거의 3중바닥 비슷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좀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일단 여기 한 5.6% 정도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안겨드리긴 했는데 원래 무거워서 수익이 빨리빨리 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목표치를 한 14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 목표치는 14만 8천 원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은 12만 원 선으로 계속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4만 8천 원 정도 이전 고점 자리인데 시장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시가총액 큰 종목들 11조짜리 종목들도 마찬가지 뭐 국민연금이 이제 크게 매도하지 않는다라는 이슈가 있다면 그럼 당연히 크게 일은 없을 거고 올라갈 일은 있을 거고 그래서 올라갈 일을 좀 찾아보니까 그동안 좀 빠졌던 이슈 중에 임금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작 지연에 따른 올해 영업이익이 하향이 될 거다라는 그런 악재가 있었어요. 4월 1일 날에. 그런데 지금 신작 게임을 또 발표한다는 얘기가 지금 다시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넷마블에서 나오는 이번에 게임이 제2의 나라 크로스월드 2021년 신작 발표인데 그 게임이 나와서 일단 반응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이 돼야지 반영이 돼서 주가가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기대감만으로 기술적 반등은 이룰 수는 있어요.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빠진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을 나온다 보면은 딱 요 정도 빠진 폭에 한 중심까지는 16만 원은 나오지만 그 전까지 14만 8천 원, 15만 되기 전 이 정도까지의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니까 이거는 그냥 보유하셨다가 수익을 조금 더 올렸을 때에서 매도 타이밍을 잘 잡고 대형주니까 그렇게 가볍게 편안하게 급락 안 나오는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일단은 들고 있으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넷마블까지 종목 시그널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도전 종목 있는 날이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저희에게 또 수익을 안겨주실까요? 네, 뭐 지금 여러분들 뭐 주말에 뭐 여기저기 뉴스라든지 기사들이라든지 봤으면은 이제 건설주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들이 그만큼 되고 그쪽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뭐 내년 대선, 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 거기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뭐 완화 얘기들 이런 얘기에 맞춰서 오늘은 건설주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릴 종목은요 금호산업이고요. 10,000원 이하대에서는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증권들도 지난주에서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에서는 올라가듯이 지금 대형주의 흐름들은 조정받으면 사야 됩니다. 지금 조정받으면 사야 돼요. 증권주의 흐름과 건설주의 흐름들은 위치들이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갔던 바닥에서 순환매가 나오는 흐름들이라 조정을 받으면 빠지기보다는 먹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증권주들도 지난주에서는 한 2, 3일 조정받으니까 지금 반등 나오죠. 건설주들도 여기서는 조정을 받으면 공략을 해야 되는 그래서 금호산업은 쫓아가더라도 11,000원 그 다음에 싸게 사면은 9,500원 요 폭 내에서 저점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8,000원 정도 저점 자리를 잡고 목표 가격은 이전의 고점인 12,000원 정도 보시면서 건설주들 한번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금호산업이었습니다. 건설주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금호산업 9,500원에서 11,000원 매수밴드 설정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8,000원입니다. 가격 전략도 잘 확인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시장 상승분은 조금 반납하고 윗꼬리를 달고 좀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0.12% 상승이고요. 코스닥 0.14%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양시장 개인만 양시장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일단 장 초반에는 매도를 하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도 매도로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4월장 들어서 3월 말부터 좀 매수 기조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수급 개선에 좀 저희가 수혜를 받아볼 수 있을 업종들 뭐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또 카카오가 액면 분할 앞두고 오늘 장부터 수요일까지는 지금 거래가 정지되는데 자, 액면 분할 이후에 좀 떡상을
상승을 할지 떡락을 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4월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좋죠. 당연히 수급과 여러 가지 기존에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1, 4분기 동안 금리와 수급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1.6대에서 정체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다시 움직일 때는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계감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원달러 환율하고 연관이 돼서 움직일 텐데요.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93점 중반대까지 갔다가 92대로 떨어지면서 원화 환율도 1140원대까지 갔다가 1120원대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환율의 방향성이 중요한데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고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통화를 발행해야 됩니다.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고요. 달러가 강세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이머징 통화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관심입니다. 원화는 지금 1,250원이 상당히 뚫기 어려운 고점이에요. 이번 3월달 6일도 1,290원 갔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1,080원 갔다가 이제 1,150원 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는 중인데 원달러가 이제 계속 강세를 유지한다면 미국인의 방향은 아마 국내 수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들어올 확률이 많고요. MSCI 이머징 펀드에도 최근 지난주에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머징 펀드에 자금이 들어오면 주로 집행되는 게 대만과 한국 시장이 집행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 환율의 방향성이 외국인의 수급을 개선시킬 거고 그와 맞물려서 내내 팔았던 외국인 수급이 3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3월 26일 기점으로 하면 외국인이 2조 4천억을 하고 있어요. 금요일과 오늘은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팔았던 외국인의 스탠스를 생각하면 굉장히 달라지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외국인 기관이 들어온다면 결국은 전기전자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결국 인덱스를 살 거고요. 결국 2, 4분기 실적 어닝을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어닝이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화학, 출강, 건설, 정유 등이 거의 전 섹터에 거쳐서 어닝이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닝이 상향되는 한 큰 리스크를 생각하기보다는 2, 4분기에는 조금 수익에 욕심을 내면서 포트를 대형 우량주도 이제 대형주가 좀 주춤한데 대형주도 어차피 키를 좀 맞춰갈 겁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은 소형주가 월등히 좋죠. 대형주와 중형주와 소형주의 흐름을 보면 소형주가 압도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지난 주말에 국민연금이 다시 펀드 매니저의 재량적 한도를 조절을 했는데 아쉬운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내 주식 비중에 대한 조정이 어차피 한번 다시 재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하면 국내 주식은 15%로 줄이는 걸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르기 전까지는 국민연금은 그동안 계속 매도했던 주체로서 매도를 멈춘다. 이러한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한도 때문이라도 대형주를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아마 수급이 개선되는 효과가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방향은 중소형주 중심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카카오가 이제 액면 분할을 합니다. 뭐 그냥 이슈인데요. 카카오는 최근에 업비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올라왔죠. 요새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히 폭발적입니다. 주식시장의 거래소 거래량을 이미 뛰어넘었어요.
이쪽으로 좀 유동성이 분산되면서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지 카카오는 국내 최대 거래량을 갖고 있는 업비트 거래소의 최대 지분 투자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드나무 투자 지분을 갖고 있고요. 이런 이슈를 빼고서라도 각 사업부별로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웹툰 서비스나 플랫폼 비즈니스나 모바일 페이나 컨텐츠나 전체적으로 각 사업부가 다 올라오고 있어서 그동안에 뿌려놨던 과실을 지금 걷어들이는 그런 단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의 정지 기간인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액면 분할 이슈는 기업 가치로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500원을 100원으로 영향을 하면 주수가 늘어납니다. 주수가 늘어나면 현재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주수가 8,800만 주인데 여기에 5배를 거래를 하면 이제 4억 주가 넘게 되겠죠. 액면을 500원에서 100원 분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는 50만 원이면 좀 비싸 보이는데 10만 원 수준이면 좀 싸 보인다는 가격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접근하기 좀 어려웠던 주식에서 접근하기 쉬운 그런 종목으로 바뀐다는 접근성 용이의 효과는 있겠다. 아마 이제 액면 분할 이슈보다도 기업 자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확장 구간에 접어드는 게 훨씬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 두 번째에 편의를 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카카오는 거래 정지 후에도 지금처럼 좋은 흐름을 이어갈 확률이 많아서 아마 포트 내에 꼭 한번 욕심을 내볼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철강주에 대해서 되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철강주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한제강을 한번 13,000원대 이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덧 18,000원대 올라가고 있죠. 지금 철강주가 산업 섹터 전체 중에서 가장 핫한 섹터고 가장 탄력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제강뿐만이 아니고 모든 철강 업종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차 말씀을 드렸지만 ESG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철강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국가는 중국이었죠. 중국이 이제 물량을 쏟아내면은 주변 국가들은 참 답이 없는 국면이었는데 이번에 중국이 탄소 배출을 유럽과 같이 맞추겠다고 하면서 고로 폐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량을 감축시키면 지금 수요가 전방 산업이 다 살아나고 있죠. 대한제강은 철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연 간판을 하고 있는 자동차나 후판, 조선, 그다음에 에치빙, 건설 쪽 모든 섹터가 다 전방 산업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철강 섹터가 나쁠 이유가 당분간은 잘 안 보이고요. 이런 환경은 올해 내내 지속될 환경이라서 철강 섹터에 대해서는 꼭 대한제강이 아니더라도 한번 욕심을 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도 종목 하나를 소개시킬 텐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효성중공업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이제 두 가지 사업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 부분과 중공업 부분. 중공업 부분은 주로 이제 전력 산업의 핵심 설비인 변압기와 차단기, 산업 생산 설비 등에 필요한 전동기, 기어, 이런 업을 판매를 합니다. 두 섹터 모두 공이 좋은데 특히 이제 건설 부분이 국내에 건설 섹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공급 위주로 가는 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건설 섹터인데 건설업 중에서는
미리 신재생에너지 기대감으로 올라와서 상당히 건설에 대한 거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가총액이 7천억 수준인데 포워드로 9배 수준입니다. 비싸다고 보기 어렵고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신성장으로 갖고 있는 수소나 수소 플랜트, 수소 충정소는 지금 인프라를 가장 크게 갖고 있고요.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린데그룹과 합작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이러한 성장성을 빼더라도 지금 자체의 실적만 가지고도 지금 고평가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을 이미 뛰어넘는 실적, 7천억 이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올해부터 EPS 증가율로 나타낼 중이고요. 수소나 수소 충전소, 액화 수소 이런 플랜트가 계속 성장의 동력으로 촉매제로 작용할 확률이 많습니다. 가격 조정도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작년 9월 달에 고점 찍은 후에 홍보하다가 직전에 이제 10만 원 가까이 찍다가 다시 홍보. 아마 다시 직전 고점은 도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 10만 원을 잡고 현재 가격 수준에서 진입을 해서 손절가 6만 9천 원 잡으면 무리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원재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은 효성중공업이었습니다. 지금 시총을 뛰어넘는 시총 이상의 실적 잘 내주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렸고요. 또 수소산업 분야의 성장으로 이 상승 모멘텀 받아갈 수 있다는 점까지 같이 체크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는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좀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바닥을 잡고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과도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실까요? 네, 오늘부터 좀 보셔야 될 게 아무래도 연기금의 이제 매수 여력 자체가 좀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대형적으로의 그간의 매도가 나왔던 것을 멈추고 매수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약 8조 원가량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연기금의 매수 흐름을 좀 보면은 하루에 보통 코스피에서 한 평균적으로 최근 들어보자면 1,500억 가량 일평균 1,500억 가량의 매도 흐름이 굉장히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7조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반 정도 수준인데 8조 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거의 이제 3달 정도 꾸준하게 연기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해서 벌써 연기금 매수가 좀 잡히긴 하는데 우선은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연기금의 매수, 글로벌 그 지수 자체가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다. 요즘 얘기가 많잖아요. S&P 500이나 다우나에서 뉴욕 주식 같은 경우 많게는 30, 40%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까지 연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를 비교해 보자면은 4,000포인트 수준 이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300까지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연기금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기관들이 덩달아 매수 흐름을 따라준다면 분명히 국내 종목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IT 중심으로 봤을 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여기에 좀 수혜를 더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차의 계열들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시장 즐기셔야 되고 시장 연출이 될 겁니다. 이 좋은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내셔야 되고 상반기까지 그 이상까지 연말까지 굉장히 강한 시장이 연출될 테니까요.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은 제가 첫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것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흐름이 정말 잘 가고 있는데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아실 건데 이 SK이노베이션과 제가 SKC를 같이 한번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는 SK이노베이션이 리스크를 해소를 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배터리 분쟁 합의를 봤죠. 현금 1조랑 로열티 1조하고 해서 LG화학과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쪽에서의 더 이상 논쟁거리는 없을 것 같고요. 국가의 방향성 자체도 굉장히 좀 크게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 이노베이션은 제가 그간에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은 절대 매도보다는 조정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으로서 인식을 제가 시켜드렸고,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 매출에서 아직까지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은 비율 자체가 유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유가에 대한 포인트도 고민을 해볼 때 상향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기름값 계속 올라가는 거 지금 몸소 체험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기 민감주들, 화학주들 관련해서도 뭐 생필품 관련한 여러 가지 제품들 다 매출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2차 전지를 보는 건데, 앞으로 향후 먹거리 자체에서 2차 전지 쪽에 LG화학과 시끄러웠던 부분들 다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악재 소멸 맞춰서 주가가 급등 랠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이전에 SK이노베이션의 큰 차트를 열어보자면 단 한 번도 오지 않은 차트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2차 전지로 이제 매출을 올리는 그림이 계속적으로 나올 건데, 여기에 시너지가 맞춰지기 때문에 이전의 고점에 해당하는 20만 원대 이 정도 포인트에서 최소 2배 이상은 보는 게 저는 적당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40만 원대의 안착 흐름을 올 한 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상반기 안으로 우선 1차적으로 30만 원대의 재안착 이상을 좀 기대를 합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단기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긴 한데, 그래도 보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 상반기 안으로 해서 한 2, 3만 원 정도, 33만 원 정도 전고점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새로운 가격을 그릴 수 있는 정도까지 우선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이 점 인지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은 꾸준하게 지켜보시고 매수 대응하셔야 되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가져가시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SKC를 3월 25일 드렸어요. 3월 25일은 요 날입니다. 급등 첫 이제 시작했던 요 날이에요. 추천을 드리고 꾸준하게 올렸으면서 오늘 이제 신고가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수익이 한 30% 가까이까지 현재 수익 중인데요. SKC가 또 주목을 받는 게 뭐냐면,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과의 배터리 분쟁의 합의를 보면서 SKC도 수혜를 받는다.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발생을 했다. 이런 보고서들이 또 쏟아져 나오는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KC 같은 경우가 이 이슈를 들어서 굉장히 조금 큰 성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SKC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 같은 경우도 진출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등등 해가지고 모빌리티 소재 부분도 크게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SK이노베이션 쪽으로 해서 배터리 생산 능력이 SK이노베이션 쪽에 같이 있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주가 느는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SKC의 그 생산 능력 자체 캐파 확대 포인트도 좀 오래 좀 있기 때문에 성장성 자체가 원체 크다 보니 제가 그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추천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꾸준하게 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한 20에서 30%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기회로 삼았어야 됐는데, 이 자리가 사실 너무나 좋았던 자리였고 잘 포착한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우선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드릴 테니 현재 가격에서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좋은 종목으로 수시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또 좋은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자면은 LNF예요. LNF도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게 결국 이제 그 배터리 이슈를 들 수밖에 없는 건데, 지난주에 또 LNF가 코스닥 기간 매수 1위 종목이 됐어요. 굉장히 좀 움직임이 강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조정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너무 급하게 올라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고민을 해볼 때 이 흐름에서 제가 주로 이 밴드 하단과 상단을 주로 잡는데요. 이 하단과 상단 자리에서 LNF 같은 경우 좀 더 상승을 줄 수 있겠지만 한 10만 원 정도 자리가 상단에 맞고서 다시 좀 내려올 수 있는 자리긴 해요. 그래서 혹여 하나 보유하시다가 10만 원 정도 자리까지 간다면은 그 자리에서는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 다시 이 바닥 자리 노리시면서 8만 원 정도의 매수를 잡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 실적 너무나 좋고 성장성 너무 좋지만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우선은 큰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하시는 건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차분하게 우선은 시장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LNF까지 종목 시그널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은 SK와 LG의 이 합의에 관한 종목들 좀 살펴봤고요. 자, 오늘 도전 종목 있는 날이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자, 오늘 종목은 그간의 종목들 꾸준하게 적당히 수익잘 내면서 가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보통은 거의 다 대형주잖아요. 대형주인데 한 2에서 3% 정도, 이 정도 수익, 많으면 5% 정도 수익에 만족하시고 항상 매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리딩을 계속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한 2에서 3% 정도만 노리시고 대응하시면 거의 웬만하면 다 수익 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바닥에서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치는데 주목한 것은 이제 연기금의 매수 여력을 담아볼 때 바이오 쪽이 소외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꾸준하게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모습, 약간의 좀 소외가 될 때 좀 잡아주는 것도 필요한 게 대형 바이오 종목이거든요. 큰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수익 노리고 대응을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한 85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큰 무리가 없다면 이번 달 안으로도 달성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손절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가볍게 대형주지만 재밌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목표가 85만 원 설정해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시장이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0.37% 그리고 코스닥 0.38% 좀 비슷한 탄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조금 줄여내면서 지수가 다시 좀 힘을 얻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금요일장 매도했지만 오늘장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 이 수급의 지속성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